중년, 인간관계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어제 저녁 8시, 박 여사님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모임 날짜를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핑계를 생각해냈습니다. 손주를 봐야 한다고, 병원 예약이 있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또 안 가려고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박 여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자랑뿐인 모임이 즐거울 리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의리상 만나야 하는 사람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자리,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하는 시간들 말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경험과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해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50대 중반까지 착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친구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척 경조사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기진맥진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됐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변해야겠다고, 더 이상 억지로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김 선생님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비결은 경계선 긋기입니다. 김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일인지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고민 상담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결정은 친구가 해야 합니다. 친구가 실수해도 그것은 친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조언을 듣지 않아도 화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인생이니까요. 최 부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도 카톡이 울렸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개인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최 부장님은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말에는 카톡을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지켰습니다. 처음 몇 주는 동료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최 부장님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업무 시간에만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적응했습니다. 더 이상 퇴근 후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은 업무 시간에 처리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자기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거절하는 법 배우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복잡해지고 의리가 쌓이고 체면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면 자기가 무너집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원하지 않는 모임에 가면 피곤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병이 됩니다. 정 여사님은 거절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정 여사님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은 안 된다고만 말합니다. 왜 안 되는지 묻으면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추궁하면 웃으며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했습니다. 정 여사님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님은 말합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기대치 낮추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강 선생님은 이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힘들 때 위로해 주기를,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상처받았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친구들이 아니라 자기 기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바쁩니다. 자기 일도 벅찹니다.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강 선생님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고 나니 편해졌습니다. 친구가 연락 안 해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을 잊어버려도 화나지 않았습니다. 각자 살기 바쁜 거니까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작은 관심이라도 보이면 감사했습니다. 간단한 메시지 하나에도 고마웠습니다. 기대가 낮으니 작은 것에도 행복했습니다.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관계 정리하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년이 되면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윤 부장님은 50대에 대대적으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명함첩에 있던 수백 명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만 남겼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윤 부장님은 대답했습니다. 양보다 질이라고, 깊은 관계 몇 개가 넓은 인맥 수백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니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반면 피상적인 관계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동창회도 그만두었습니다. 형식적인 경조사도 최소화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하던 모임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부장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혼자 시간 즐기기입니다. 많은 중년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울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조 여사님은 혼자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들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영화관에 혼자 가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니 좋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눈치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조 여사님은 지금 혼자 시간을 사랑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이 시간이 조 여사님을 충전시킵니다. 혼자 있는 법을 알게 되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비결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중년의 모임에서 가장 힘든 것이 비교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고, 누구는 손주가 영재라고, 누구는 남편이 승진했다고 자랑합니다. 듣다 보면 자기가 초라해집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싶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스트레스의 큰 원인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비교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요. 대신 자기 삶에 집중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모임에서도 편안해졌습니다. 남의 자랑을 들어도 축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질투나 시기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솔직했습니다. 체면 차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비결은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많은 중년이 감정을 숨깁니다.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억울해도 참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태도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폭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집니다. 작은 일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관계가 망가집니다. 건강도 해칩니다. 장 부장님은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말하려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서 나아졌습니다. 점점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장 부장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줄어들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장 부장님은 말합니다. 감정 표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솔직한 것이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8번째 비결은 자기 시간 우선하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모두가 바쁩니다. 일도 하고 부모님도 돌보고 자녀도 챙겨야 합니다. 자기 시간은 늘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기를 먼저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습니다. 자기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황 선생님은 매일 아침 1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확보했습니다.